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최악입니다. 올겨울 미국에서는 하루에 2,000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에서 개발된 백신은 70세 이상 노년층에도 다른 나이대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굿뉴스도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제조업협회 책임자인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인수작업을 시작하라고 촉구합니다. 연방 상원 의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은 책상에 둔 채 추수감사절 휴가를 떠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10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비공개적으로는 점차 바이든 당선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전현직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조용히 바이든 인수팀에 협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중요한 부처에 속하는 보건복지부는 요지부동입니다. 대통령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의 선거 불복 소송 변론은 재난 수준이라고 영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줄리아니는 법정에서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판사 이름도 잊은 뒤 법정에서 바로 마티니 바로 향하는 식입니다. 바이든 당선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인정했던 미시건주 공화당 선거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에 또 인정 못한다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소송은 더 이상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기반 다지기와 바이든 힘 빼기라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손해는 국민이 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처음 서한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을 방문했습니다. 공화당 복음주의 유권자를 겨냥한 마지막 행보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발간된 지 하루 만에 89만 부가 팔리면서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네, 선거 전에 가장 많이 들었으나 그러나 또 가장 많이 잊고 있는 부분 한마디를 하라면 어떤 게 있냐면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미디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미디어의 음모다. 민주당의 가짜 주장이다. 지금도 독감보다 약하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 11월 3일이었으니까 16일이 지났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는 선거 직전보다 더 많습니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결국은 2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지금 1분에 1명씩 숨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더 심각해서 17초에 1명씩 숨지고 있습니다. 76,830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고 지금 1,15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하루에 2,000명이 숨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전문가들이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도 1,400명, 1,500명씩 숨지는 날도 많습니다. 1,800명까지 숨졌던 적도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무리 가족끼리 모이지 말아라 해도 모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보통 때보다는 가족끼리도 많이 모이는 게 당연한 그 할러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과 날씨 같은 것을 감안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느슨해져서 그러면 하루에 2,000명씩 숨지는 게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은 한 사람만 숨져도 큰일인데요.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명이 숨졌는지를 인구 대비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심각성을 금방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우스다코타가 미국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장 별것 아니라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모임하고 대통령도 초대하고 하는 주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인구 대비 미국에서 감염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두 번째로 높은 곳이 사우스다코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정말 2,000명씩 날마다 숨질 수도 있다. 올겨울에 이런 그 경고를 하는 분은 뭐 여러분이지만 컬럼비아 대학교의 제프리 샤만 박사 같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뉴욕도 다시 2차인지 3차인지 감염이 왔기 때문에 공립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문을 닫으면요, 여기서 이제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식으로 처음에는 막 협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앤드류 코모 그 주지사의 지지율도 뭐 80 몇 퍼센트, 거의 90% 이상 올라가는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면서 이제는 사람들끼리 경제 활동도 해야지 되고 병에도 안 걸려야지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어느 정도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왜 학교 문은 닫는데 뭐 식당은 그대로 열어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학교 문을 닫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 하는 수많은 이해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요.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 선거에서는 바이든에게 투표를 준 그 블루 스테이트가 됐지만 선거 전까지 굉장히 레드 스테이트로서 주 정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는 식의 대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억하실 겁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6월 달 이즈음에 애리조나, 텍사스가 너무너무 많이 확진자도 나오고 사망자도 나오고 병원도 모자라고 하면서 아차 한 공화당 그쪽에 그 정치인들이 이거 마스크도 써야지 되겠어 하고 식당, 바도 문을 닫고 하면서 애리조나주의 확진율이 그때부터 조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지금 불행인 것은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연방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를 하기를 포기한 것처럼 확인이 날이 가면 갈수록 든다는 게 영국 신문 가디언이 미국 사태를 본 내용이고요. 좋은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예방 효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물론 뭐 영국에서도 새로운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영국이 미국보다 덜 서둘렀죠. 좀 찬찬히 했죠. 그런데 백신이 보통 파상풍의 경우는 100% 예방이 되고 이볼라도 당시에 이제 100% 예방이 됐습니다. 소아마비도 99%, 루벨라가 뭐죠? 루벨라가 풍진인가요? 이것도 백신이 97%, 그 다음에 홍역도 97% 정도 되거든요. 그 아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그 파이저사와 모더나사는 95%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수두, 그 치킨박스가 82%, 독감은요, 한 60%, 잘 안 될 때는 5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에 그 의료 전문가들도 처음 보는 세계적인 유행병이기 때문에 그냥 60%만 돼도 독감 수준만 돼도 70% 되면 좋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로서는 95% 정도라는 것이고요. 해서 식품의약국도만 50% 정도 되면 승인을 해줘야지라고 각오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게 95%라고는 하지만
막상 일반 사람들, 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방접종을 해봐야지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나이도 그렇고 인종도 그렇고 사는 지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95%라고 이 모더나나 이 파이저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는 적어도 70%는 될 것이다, 예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국의 제약회사와 같이 했었던 그 백신 개발이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와 같이 한 것은 오늘 이제 그 랜셋이라는 뭐 최고의 유럽의 그 의학 잡지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인데 특히 이제 70세 이상의 사람에게도 이 백신은 왜냐하면 그쪽 나이대가 피해가 많으니까요. 아프시기도 더하고 또 사망률도 높고 하니까 거의 비슷하답니다. 해서 56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2차, 3차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240명이 그 가운데서 70세 이상이었답니다. 해보니까 56세와 아니면 18살에서 55세 그 사이의 나이대와 70세에게도 이 영국에서 개발한 백신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영국의 이 제약회사 파이저와 독일의 무슨 엔텍이죠? 비엔텍인가요? 네. 터키계 이민자가 만든 제약회사. 그리고 이제 미국의 다시 그 모더나 반터빌트 대학교와 같이 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전부 95%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 때는 존슨앤존슨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있을 테고 해서 이 백신에 관한 뉴스는 조금 괜찮다. 그럼 문제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서 뭐 올 겨울에는 일반인들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나 저는 이 백신 예방 접종을 받고 싶어도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겠으나 그러한 순위는 일반인들의 순위는 한 4월 정도 의경이 된다고 하잖아요. 뭐 나이 드신 분들, 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백신 접종 먼저 맞고 나면은요. 그러려면은 이게 준비가 좀 잘 돼야지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인수인계를 안 해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뭐 내지는 다른 몇몇 부처에서는 절대로 뭐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 인수에 협조하면 안 돼라는 그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 부처가 각 부처가 인수인계를 이제 완전히 그 제일 위에 시스템이 바뀌면은 각 부서마다 인수인계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해줘야지 되잖아요. 그 해주는 기간이 선거 끝나고 70 며칠이었는데 지금 16일을 다 허송세월로 보냈기 때문에 한 60여일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길었어요. 그런데 이 60여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경기 침체 있죠. 지금 또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아니면 이라크에서 뭐 미군을 또 그 1월 15일에 철군을 한다고 하니까 1월 15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고 바이든 그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기 닷새 전입니다. 그러한 혼돈 상태에서 국방장관도 바꾸고 사이버 테러에 관해서 위협을 감지하는 최고 국토안보부 소속 헤드도 해고하고 헤드 바로 아랫사람도 해고하고 그러니까 또 줄줄이로 사임하고 하는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인수인계를 받으려면은 굉장히 이게 날짜가 부족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몇몇 부서가 헤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헤드가 바뀌면 그 헤드도요 파악을 잘 못해요.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대통령의 예스맨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장관을 하고 있고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바이든 당선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렵다. 제대로 하나라도 더 잘해서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효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하려면은 움직여줘야지 된다 하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고요. 제가 이제는 오늘부터는 잠시 뒤에 이 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측의 움직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의 모두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믿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2기는
이게 희망을 버려야지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자로 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인들의 생활과 다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는요. 연방 상원은 어제 다 휴가를 떠나버렸어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다음 주가. 그래서 다음 주에 일 안 하거든요. 일 안 하면 또 9시 35분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실업률도 높다고 하는데 경기부양책 힘든 거죠. 한 주일 갔다 오고 나면은 2020년은 3주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4주일이 아니라 3주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주간이 마지막 주에 있잖아요. 올해는 경기부양책 안 된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 기본을 잘 지키면 참 좋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주택도시개발부의 장관 벤 칼슨 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11월 3일에 백악관에서 열린 그 빅토리 파티에 참석을 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어떻게 받았냐면요. 미국 사람들도 뱀장수, 뱀약장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형태의 사람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뱀약 장수는 나 뱀 기름 안 팔았어. 효력도 없는데 효력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벤 칼슨 주택개발부 장관이 주택개발부 장관 되기 전에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암 쌍둥이 분리수술에 최초로 성공을 한 외과 그 수술 전문의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치료를 받았냐면요. 마이필로우라는 것, 네, 아무튼 마이클 린델, 뭐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도 없는데 마이클 린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런 거 팔아서 돈 굉장히 많이 벌고 있거든요. 식품의약국의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아울린더 그 풀잎인데 독성이 있는 풀잎이요. 이 풀잎에 즙을 짜서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낫는다. 그것도 어떻게 선전을 하냐면요.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선전하냐면, 우리 이 아울린더 그 즙을 마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그 즙을 마시면 5시간 안에 그 하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벤 칼슨이 그 처방을 받아서 증명되지 않은, 물론 식품의약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 것을 그 즙을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벤 칼슨 그 장관에게 물어볼까요? 5시간 만에 하키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그런 일들이 있고요. 해서 이렇게 인수인계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인들은 뭐 방심하지 말자, 뭐 이런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엊그제 제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 홈쇼핑에서 그 마스크 2,000장 주문해달라고. 요즘 한국 홈쇼핑에서 좋은 물건 싸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대선 사태가 좀 그 문제 전해드려야지 되겠죠. 저는 오늘의 미국에서 이것은 끝난 게임이다, 정치적으로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진행 상황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어제 보니까는 그 카멜라 해리스와 린지 그레엄, 그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그 연방 상원의원 사진이 많이 나오던데요. 다정하게 얘기하고 하는 버지니아주 총무처 장관에게 뭐 좀 그 표를 무효로 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버지니아 총무처 장관의 얘기에 따르면. 그리고 그레이엄 의원은 부정하고 하는. 그런데 이게 공개적으로는 대통령 법적 소송 비용까지 내가 5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라고 얘기하고는 카멜라 해리스와 다정하게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카멜라 해리스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 의회에 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펜실베니아주의 팻 투미 그 상원 의원이라든가 계속 얘기를 한답니다. 이제 의원들끼리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을 걸고 있는데 이 케이스는 강한 케이스가 아니야라는 얘기요. 그래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그 연방 하원 의원이었잖아요. 마크 메도우가 의회에 가서 가능한 한 오랜 동안 트럼프 대통령 곁에 있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 분위기를 좀 봐야지 되잖아요. 뭐 이렇게 가서 오히려 나한테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선서는 1월 20일에 하지만 의회 의원들은 의회 개원은 1월 3일에 하기 때문에 뭐 한 4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마음을 조금 정해야지 되는데요. 텍사스주의 존 코닌 의원 맞습니다. 네. 그 사람도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슬슬 인수인계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들 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고 스스로 그 처리할 수 있게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지아주의 그 상원 선거에서 도움이 좀 될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그 조지아주 그 상원 선거에 뭐 불을 붙여줄 그럴 그 흥미 있는 태도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조지아주는 그 대통령이 그 선거에 불복하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뭐 중간 그 온건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두 개의 그 의석에서 상원 선거에서 뭐 민주당에게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공화당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트럼프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그 원내대표로서는 트럼프 대통령만큼 공화당에 불을 지펴줄 하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그것을 또 반대쪽에선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난 2주일 동안 16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골프 몇 번 치고, 그 골프도 쳤겠지만 골프 칠 때에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요, 분명히 골프는 칩니다. 이렇게 뭐 골프채를 넣고 빼고 하는 장면들도 많이 있고, 골프 카트를 타고 바로 옆에 붙어서 아무도 마스크 쓰지 않고 캐디도 마스크 쓰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와 골프를 치느냐,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뭐 대통령 골프 칠 때도 다 일하면서 치는 골프일 테니까는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골프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요즘 같은 때. 그리고 이제 또 나 별로 주눅 들지 않았거든. 나 이렇게 뭐 주말을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 심정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는데 다른 때 같으면 많이 이기고 법정 싸움에서도 이기고 하면은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이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는 것은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본인의 정견 발표지. 질문을 받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너 그걸 질문 따위라고 해, 페이크 미디어야 뭐야 하면서 그 모든 기자들을 그 뭐라고 할까요? 본인이 굉장히 그 강하게 상대를 했는데, 지금은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면은 그럼 증거를 대라. 부정선거, 시스템적인 부정선거였다는 풀 프루프 말고 어쩌다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조지아주처럼 4개 카운티에서 계산이 안 된 표가 있다고 하잖아요. 몇천 표 합쳐서 6천 표라고 하나요? 그 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투표 함의 하나가 빠졌다던가, 아니면 무슨 그 컴퓨터 그 업로드가 제대로 안 됐다던가 하는 그런 것이지 의도한 부정이 아니잖아요. 기자들이 계속 부정선거 그래서 증거가 뭐냐고, 도미니언 그 선거기계가 뭐
베네수엘라에서 독일에서 막 당신에게 투표가 많이 올라가면은 바이든에게 하도록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증거가 뭐냐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아니라고 하잖아. 이런 형태로 질문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법원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백악관에 마치 누구는 벙커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금 이제 그런 그 분위기예요. 그리고 공화당 상원은 이것으로서 유리하게 될지 장기적으로 불리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공화당이 정말 그 토마스 프리드먼의 뉴욕타임스 컬럼리스트 얘기대로 컬트가 돼버렸는가. 정말 사교 집단이 돼버렸고 컬트의 교주인가. 이 토마스 프리드먼 같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도의 사람이 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아서 기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살살 기기, 트럼프 대통령 봐주기, 방관하기가 도가 지나쳤다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공화당은 컬트다라고 표현을 한 것일 것 같습니다. 상원은 지금 상원의 캘린더대로만 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냥 날짜만 지나가라. 어차피 선거인단들이 뭐 투표를 해서 바이든이 당선이 될 테니까 그때까지 내가 트럼프라는 사람에게 미움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잘못하면은 내 표가 깎이겠는데 이러한 것을 유권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는 지금 그런 그 상태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가 있나요? 한 번 질 때마다 법원에서 바이든의 승리를 확고하게 해준다. 이것은 그 법 전문가 리차드 하센 씨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법소송하는 게 계속 반대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주요 현상과 반대를 주장하는 리더는 누구라도 결국 그 리더의 주장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 그리고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의 과학 역사학자 얘기군요. 이 얘기는요. 나오미 오레스케즈라는 이분 책도 쓰신 분이에요. 그 Merchant of Doubt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래서 그런 리더가 위험한 선택을 하는데 그 위험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부담은 국민이 나라까지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도 실패하지만 나라까지 끌어내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지아주가 뭐 이 시간쯤이면 그 개표 결과를 송개표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네요. 그런데 뭐 개표 결과가 그 표수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바이든 당선이라는 결과가 바뀌지는 않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다시 기계 개표를 요구를 할 거랍니다. 시간 끌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그 당선이 좀 공정하지 않다 하는 것을 자꾸만 그 심어주려는 그런 의도죠. 그리고 미시건주는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를 놓고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제 하루 동안에 미시건주의 4명의 그 관계자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웨인 카운티라는 곳에서 디트로이트 시리가 속해 있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미시건은 어차피 바이든 당선이지만요. 15만 표 차이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웨인 카운티에서 공화당 2명, 민주당 2명인데 공화당이 처음에는 절대로 민주당 바이든 그 확인서를 서티피케이트를 해줄 수가 없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서티피케이트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는 다시 우리가 그 서티피케이트 해준 거 다시 무효로 하겠어 하고 마음을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전화 와서 뭐라 그랬어? 라고 하니까 힘들지 않냐고 여기저기서 위협받느라고 힘들지 않냐고 우리의 안전을 대통령이 굉장히 염려를 해줬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을 해주든지 확인을 해주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스콘신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300만 달러를 들여서 재검표를 하는데요. 2군데 카운티에서. 그런데 뭐 이것도 결론이 뒤집힐 것 같지 않고요. 뭐 펜실베니아 대법원 어제 말씀드렸고 펜실베니아 대법원은 오히려 필라델피아가 뭐 지난번에 15피트 18피트 떨어져 있도록 한 것이 법 위반이 아니더라는 것 그리고
하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루돌프 줄리아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케이스에 대해서 자꾸만 변호사들이 빠져나가니까 루돌프 줄리아니가 법정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검사 출신이었죠. 변호사죠. 그런데 루돌프 줄리아니가 법원에 출두했었던 것은 법원에 가서 이렇게 관련 일을 한 것은 1992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2002년, 2012년 거의 30년 만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출두해서 펜실베니아 케이스를 가지고 법원에 출두해서 상대 즉 변호사를 뭐 나에게 그 앵거가 있는 남자 이렇게 부른다거나 판사 이름도 알지 못하던가 아니면 판사가 이제 어떤 그 단어를 얘기를 했을 때 그 단어를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질 않거나 하면서 그랬더니 이 판사가 윌리엄 브런이라는 판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시 브리핑 해가지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 루디 줄리아니 우리는 이번에 그 법적 소송을 하는데 질 거 다 알면서 하는 거야. 마지막에 연방 대법원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야라고 얘기하는데 하급 법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기각된 케이스들을 연방 법원에서 단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종신직 을 이미 그 확보를 해놓은 연방 그 대법관들이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그럴 리는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죠. 해서 그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얘기하기를요, 이 루디 줄리안 디제스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맡은 거예요. 돈 받고 이 사람 돈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러시아 뭐 터키 관련 일하고 돈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루디 줄리아니가 뭐 그리고 나선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뭐 마티니 바로 간다. 메일리 데일의 영국의 메일리 데일의 그 보도 내용입니다. 해서 이런 것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표 차이가 물론 뭐 예를 들어 미시건주 15만 표 이런 것은 제쳐놓고 세 군데 주만 보면은 몇만 표 차이잖아요. 몇만 표도 많은 건 아니에요. 정말 작은 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또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또 그 미시건 이런 곳에서요. 미네소타 빼고 미시건은 많지만 어쨌든 뭐 이 몇몇 주에서 불과 몇만 표 차이로 조지아를 포함을 한다면 몇만 표 차이로 이긴다고 하지만 이미 지금 거의 8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거든요. 바이든에게 투표한 사람이. 그리고 1억 5,5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1908년 이후에 최고의 투표율 65% 넘었습니다. 이번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도 7만 1,000표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조금 늘어났겠죠. 적어도 지금 바이든 당선자가 그 파퓰러 보트를 많이 가져간 게 600만 표 이상입니다. 600만 표 이상의 파퓰러 보트에다가 그리고 그 격전지 몇 군데에서만 어쨌든 몇만 명이잖아요. 몇만 명은 알고 전 부통령은 537표 차이로 지고도 졌다고 한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가짜라고 얘기를 하려면 증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모 말고 증거, 루머 말고 증거가 없으니까 법원에서 지는 것이다 해서 지금부터는요 아마 이런 뉴스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매체나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측으로부터도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커스 자체를요 오늘의 미국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법적 소송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외교 정책은 한국과의 관계는 그런 부분 중심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그 CEO들도 뭐 협회가 많이 있잖아요. 뭐 라운드 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제조협회 뭐 등등 해서요. 그래서 CEO 특히 이제 뭐 가장 보수적이다 하고 또 가장 그 평이하다 하면은 상공회의소가 있죠. 미국 상공회의소의 CEO가 US Chamber of Commerce의 그 CEO가 탐 도나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요즘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또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악시우스와도 인터뷰를 했고요.
조 바이든 당선자가 당선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상공회의소 입장에서 볼 때도 더 이상은 인수인계를 미루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그 당선자가 행정부에 대한 경력이 많고 그리고 주변 사람도 지금 같이 백악관이나 다른 곳에 배치하는 사람 명단 백악관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을 보면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그 세수를 그 세부대에 담을 때는 일정 기간, 시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합리적이네요. 상공회의소 CEO가 법적 절차는 해라.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할 그 또 자격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결과는 같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이 법적 절차는 그대로 하는데 법적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인수인계는 해줘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거 끝나고 이제 2주일 넘었으니까 바이든 승리가 그 확실하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제조업협회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장 공을 들였었고 했었던 곳이잖아요. 이 제조업협회의 프레지던트면서 CEO인 티먼스 이 CEO가 우리 제조업협회도 곧 뭔가를 성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서명을 하고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JP 모건 체이스의 체어맨이면서 그 CEO인 그 제이미 디먼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 경제적인 그런 그 각도에서 볼 때 평화적인 권력 이양이 필요하다. 우리가 선거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선거를 했으니까 좋든 싫든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그 결과의 승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믿어왔었던 그 투표 시스템 또 개표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도 역시 믿고 거기에 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탑 CEO들이 많이 가입돼 있죠. 그 라운드 테이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탑 CEO들의 이 멤버가 있는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바이든 해리스 당선자에게 축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알아요. 지금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74만 2천 명으로 한 주일 전보다 3만 1,000명 정도 늘어났네요. 그리고 10월 10일 이후에 처음으로 또 늘어난 것이고 예상은 한 71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보다 한 3만 명 정도가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일자리는 겨울 되고 또 문 닫고 하면은 더 심해지겠죠. 지금 로스앤젤레스도 내일부터 식당이라든가 바라든가 참 제가 옛날에는 식당집 딸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식당집 딸도 아닌데도 항상 식당이 제일 먼저 걱정이 돼요. 숫자가 많기도 하고 또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수적으로 영업을 선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페리오다 바깥에서 겨울인데 어쩌네 하고 난로 샀죠. 뭐 샀죠. 이거 다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로스앤젤레스도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임덕 기간에 외교 정책을 많이 하고 시행하고 바꾸고 있는데 사람들은 네임덕 때의 어떤 외교 정책, 군대를 철군을 한다던가, 지금도 이제 이라크 핵시설을 공격한다던가, 그와 비슷한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많은 불씨를 심는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바이든이 자신의 정책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도록 이것은 또 정치인으로서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또 따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이라든가 이란의 비핵화라든가 중국을 관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가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도 철군을 하는데 다만 시기가 철군을 할 만한 시기이느냐의 문제이고 이라크의
이란이 핵을 갖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라이벌 내지는 적이잖아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도 있고 똑같은데 다만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꿔놔도 1월 20일에 들어가서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바꿨을 때 바이든이 생각보다 빨리 일 처리를 잘하네 라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정치인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금은 골란고원에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서한 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 여기는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1978년부터 서한 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은 국제법에 맞지 않는다 해서 미국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인정을 했고 그것을 인정을 하려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네임덕 기간에 딱 거기에 서한 지구에 있는 그 정착촌에 발을 디뎌준 겁니다. 와이너리에 갔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골란고원까지 같이 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마이크 폼페오도 정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복음주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기도 하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허락이 없으면 가지 못했을 길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시간도 어차피 없는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책이 많이 팔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그 책에 대한 수상이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이 2명이나 들어갔고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추수감사절 온다고 하니까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하면서 라스트 네임이 고인 누군가의 파이법을 공개도 하고요. 이런 세상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